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반갑습니다. 요즘 웬만하면 집에 있기 때문에 별로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우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꽤 재능이 없는 편 아닌지 할만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욱 재밌게 읽어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은성호 사건 2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3장 조교사의 죽음. 홈즈는 계속해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정확히 말해서 화요일 새벽 1시, 스트레이커의 부인이 문득 눈을 떠보니 남편인 스트레이커가 어느새 침대를 빠져나가 평상복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아니, 이 밤중에 어딜 가시려고 그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은성호 일이 걱정스러워서 안 되겠어. 잠시 동정을 살피고 와야겠어. 그때 마침 세찬 빗줄기가 창문을 두들기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나 봐요. 마구간엔 아침 일찍 가도록 하셔요. 아니야. 말이 걱정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곧 돌아올 테니 당신은 자구려. 스트레이커는 방수가 된 무거운 비옷을 걸치고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작은 칼을 호주머니에 넣은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트레이커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곧 잠이 들어버렸는데 아침 7시경에 눈을 떠보니 벌써 돌아와 있어야 할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비도 완전히 그쳐 있었습니다. 부인은 갑자기 남편 일이 걱정되어 하녀 앨리스를 데리고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구간의 문은 활짝 열려있고 은성호와 스트레이커의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구간 옆방에 불침번을 서고 있어야 할 마부 헌터는 작은 창문 바로 곁에 있는 의자에 앉은 채 입을 딱 벌리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먹다 남은 카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헌터씨, 일어나세요. 부인과 앨리스가 몸을 마구 흔들었지만 헌터는 축 늘어진 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앨리스는 건초를 놓아둔 방에 자고 있던 두 마부를 깨워 데리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헌터를 흔들어 깨우려고 했지만 역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마부 중에 하나가 아주머니, 헌터는 아무래도 누군가 강한 수면제를 먹인 모양입니다. 저절로 깨어날 때까지는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마부가 난 밤중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도 은성호가 우는 소리도. 아주머니도 알다시피 스트레이커 씨는 종종 아침 일찍 은성호를 운동시키러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비가 갠 걸 보고 은성호를 데리고 나간 모양이죠. 마구간에 걸려있던 제갈과 곱비가 없어진 걸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하지만 아무래도 난 은성호를 도둑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서쪽 언덕에 올라가 보기로 하죠. 곧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일행은 자고 있는 헌터를 그대로 두고 마옥관 서쪽으로 400m쯤 떨어진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선 넓은 황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도 은성호와 스트레이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스트레이커 부인이 앗! 하고 외쳤습니다. 바로 옆에 우거져 있는 금작화 위에
스트레이커가 나갈 때 입었던 비옷이 걸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앨리스가 어머, 저기 사람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언덕 기슭에 움푹 팬 곳을 가리켰습니다. 웅덩이처럼 생긴 땅바닥에 한 사나이가 하늘을 보고 드러누워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일행은 급히 언덕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나이는 틀림없는 조교사 스트레이커였는데 두 눈을 부릅뜬 채 몸이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마 한복판을 굵은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뼈가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허벅다리에는 날카로운 칼날에 벤 것 같은 길고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커 자신도 범인을 상대로 꽤 격렬하게 싸운 듯 오른손에 꽉 찐 작은 칼의 자루까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엔 빨강과 검정 무늬가 섞인 비단 목도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뭐? 빨강과 검정 무늬의 목도리라고? 홈즈의 이야기에 취해 있던 난 나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건 은성호의 동정을 살피러 왔다던 그 수상한 사나이가 목에 감았던 거 아닌가? 그렇지. 한예 앨리스도 첫눈에 마옥간 옆에서 본 사나이가 목에 감았던 거라고 했다는구만. 스트레이커 부인은 처참한 남편의 시체를 보고 아주 기절할 지경이었는데 앨리스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구만. 한편 마부 중에 한 사람은 급히 말을 몰아 다시 스톡시의 경찰에 이 사고를 알렸어. 그리하여 지방경찰의 그레고리 경감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지. 홈즈는 다시 새 여성년에 불을 붙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제4장 그레고리 경감의 활약. 그레고리 경감은 나도 두세 번 만난 일이 있지만 맡은 일에 성실하고 머리가 꽤 좋은 사람이더구만. 거기에 상상력이 조금만 더 곁들여지면 아주 훌륭한 탐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홈즈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그레고리 경감이 사고 현장에 달려갔을 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레고리 경감이 마옥관에 달려갔을 땐 이미 마부 헌터가 잠에서 깨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레고리 경감에게 전 평소에 불침번을 서다가 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진 것은 어젯밤 은성호의 동정을 살피러 온 사나이가 내가 먹을 카레 속에 잠 오는 약을 넣은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나이는 굵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빨강과 검정 무늬가 섞인 목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요. 하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자 곁에서 앨리스도 거들었습니다. 제가 스트레이커 씨 집으로 달려가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 사나이가 마옥간의 작은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어요. 그때 헌터 씨가 먹을 카레 요리에 수면제를 넣은 게 틀림이 없어요. 그 카레 요리는 주인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먹었지만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그 사나이는 헌터 씨가 음식을 먹고 깊이 잠을 들자 곧 은성호를 마옥관에서 끌어내서 달아난 거예요. 그레고리 경감은 먼저 스트레이커가 살해된 현장으로 가서 주변의 상황을 자세하게 조사한 다음 시체를 스트레이커의 집에다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스트레이커가 왼손에 쥐고 있던 빨강과 검정 무늬가 섞인 목도리를 가지고 다비스톡의 거리로 되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이는 32살쯤 되었고 회색 스코치 양복에 사냥 모자를 쓴 사내가 범인이요. 굵은 지팡이를 들고 있고 빨강과 검정 무늬가 섞인 목도리를 감고 다니던 그런 사나이를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자 너댓 사람이 입을 모아 예, 그 사나이라면 잘 알고 있습죠. 피치로이 심슨이란 청년인데 집안도 좋고 교육도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경마에 손을 대서
돈을 몽땅 날린 뒤에는 런던에서 막권 장사를 하고 있다는군요. 웨섹스에서 경마가 열릴 때마다 이곳에 나타나 교외의 호텔에서 묵곤 하였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경감은 당장 호텔로 달려가 마침 잠자고 있던 심슨 청년을 체포했습니다. 과연 벽에는 비에 흠뻑 젖은 스코치 직물로 만든 양복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엔 손잡이가 있는 데다가 구슬처럼 된 굵은 지팡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흉기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로 붙들려온 심슨 청년은 그레고리 경감의 신문에 다음과 같이 변명하였습니다. 난 분명히 어젯밤 9시에 로스 대령의 마법관에 가서 하녀와 마부를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막권 장수이므로 가장 인기 있는 은송호의 동정을 조사해둘 필요가 있었죠. 마부에게 10파운드짜리 지폐를 주려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부는 돈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대도 하려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난 그대로 마법관을 떠났어요. 이봐, 거짓말 마. 자는 마부 헌터가 개를 데리러 간 사이에 작은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마부가 먹을 칼의 요리 속에 잠오는 약을 넣었겠지. 하녀 앨리스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작은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나? 단 한 번이라도 은송호의 모습을 보아두고 싶었기 때문이죠. 요리 접시는 있었지만 은송호는 옆에 마법관에 잠들어 있었으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듣기 싫어. 네 양복은 비에 젖어 있었어. 비가 오기 시작한 시간은 오늘 새벽 1시부터야. 넌 그때 마법관에서 은송호를 훔쳐가지고 황야를 지나 서쪽으로 달아나려고 했겠지. 그런데 조교사의 스트레이커가 따라왔으므로 격투가 벌어졌어. 넌 저 굵은 지팡이로 스트레이커의 이마를 때려 죽인 거야. 그렇지? 예? 제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심슨 청년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조교사 스테이커가 주었단 소리는 금시초문이요. 난 마부에게 수면제를 먹인 일도 없고 조교사를 지팡이로 때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을 생각한 적도 없어. 그럼 이것은 뭐라고 변명할 테냐? 그레고리 경감은 빨강과 검정 무늬가 섞인 목도리를 들이대며 윽박질렀습니다. 이건 네 거지. 죽은 스트레이커는 왼손에 이 목도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 순간 심슨 청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 겁니다. 그러나 스테이커가 어째서 그걸 쥐고 있는지 전 통 알 수가 없어요. 그 목도리는 제가 황야의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9시가 지나서 로스 대령의 마법관을 나와 비가 내리기 시작한 새벽 1시까지 어디 있었나? 로스 대령의 마법관에서 서쪽으로 3km쯤 떨어진 곳에 백워터경의 케이플런 조교장이 있습니다. 그 마법관에는 레스 바라호라는 은송호 다음 가는 인기말이 있습니다. 난 그 레스 바라호의 모습을 보아두고 싶었기 때문에 케이플턴 조교장으로 갔습니다만 경계가 엄중하여 마법관에 접근하지도 못했습니다. 단념하고 호텔로 돌아가는 도중에 심한 비를 만났던 겁니다. 그레고리 경감은 곧 심슨의 젖은 웃옷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호주머니에서 막권의 매상 장부가 나왔습니다. 그 장부에 의해 심슨이 두 번째 인기말인 레스 바라호에 5,000파운드를 걸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건 심슨에겐 매우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기말인 은송호가 행방불명이 되면 제2의 인기말인 레스 바라호가 우승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저절로 심슨에게는 큰 돈이 굴러 들어올 것입니다. 심슨이 말을 유괴하였고 조교사의 스테이커를 죽인 범인이란 것은 이것으로 더욱더 확실해진 셈입니다. 그레고리 경감은 심슨 청년을 자신있게 유치장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그때 심슨의 신체 검사를 철저히 했는데 죽은 스테이커가
오른손에 피투성이의 작은 칼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슨의 몸에는 조그마한 상처 하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왓슨, 이야기가 꽤 길어졌지만 여태까지 이야기한 게 이번 사건의 줄거리야. 이 약도는 내가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그린 것일세. 자, 왓슨, 이 사건에 대해 무슨 의견이 없나? 죽은 스트레이커가 피 묻은 칼을 쥐고 있었는데도 심슨의 청년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더욱이 스트레이커의 오른쪽 허벅지에는 날카로운 칼날에 벤 것 같은 그런 깊은 상처가 있었어. 누가 이 상처를 냈다고 생각하나? 글쎄, 만일 심슨이 다른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머리를 얻어맞고 쓰러져 정신없이 몸부림을 치다가 들고 있던 칼로 스트레이커 자기가 자기 허벅지를 찌른 게 아닐까? 좀 이상한가? 과연 그럴듯한 생각이야. 그럴 가능성은 충분해. 아무튼 한시바삐 그 작은 칼을 보고 싶어. 가만히 있자. 목적지인 다비스통 역에 도착한 모양이야. 자, 내리세.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일단 이야기 자체가 재밌다 보니까 읽는 제 입장에서도 아주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3부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잘 자요.